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리와 사상 문제풀이 이번 시간에는 이황부터 정약용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상은 다 푸시고 나서 보시는 걸 항상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한번 풀어보고 영상을 통해서 풀이 영상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보면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거 찾는 건데, 보시면 태극이 동정이 있다고 하면 태극이 스스로 동정하는 것이며 천명의 유행은 천명이 스스로 유행하는 것이지 별도로 시키는 것이 아니다. 리는 지극히 높아 상대가 없어 무엇에 명령은 하지만 무엇에도 명령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봤을 때 태극, 천명, 리 전부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극, 천명, 리는 전부 다 같은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이걸 태극을 리로도 수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리에도 동정이 있다고 하면 리가 스스로 동정하는 것이며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기호발설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리는 지극히 높아 상대가 없어 무엇에 명령은 하지만 무엇에도 명령을 받지 않는다. 리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는 이기기천 또는 리기기천에 대한 설명을 주장했던 사상가 이황에 대한 설명이 박스 안에 사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황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건데 1번 보시면 리는 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이 돼버리면 리 안에 기가 들어가 있다. 즉 둘은 섞일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아니고, 두 번째 보시면 기는 이의 활동이며 명령한다. 아까 여기 나와 있던 리기기천이라는 개념을 확인해 주시면 이 둘은 반대로 돼야겠죠. 이는 기의 활동을 명령한다. 그래서 리는 장수, 기는 졸병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틀렸고, 3번 보시면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이 말 그대로 써놨죠. 리기기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4, 5번도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이는 사물을 형성하는 재료다. 리가 아니라 기죠. 기는 사물을 형성하는 재료고 리는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원리, 운영 원리, 구성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보시면 기가 없어도 사물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황도 리도 움직일 수 있지만 결국 만물은 리와 기가 함께 나와야 된다. 따라서 기가 없으면 사물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의 주장 기억 안에 들어갈로 적절한 걸 찾으면 쭉쭉쭉 읽어보시면 첫 번째 보십시오. 이와 기는 본래 서로도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사물과 같다. 그러나 이와 기는 서로 다른 것이다. 리와 기는 떨어질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리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며, 여기까지는 지금 방금 여기까지는 봤을 때는 누군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황도 이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계속 이어서 그래서 보겠습니다. 리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며 리는 무의이고 기는 유의이기 때문이다. 무형 무의이면서 유형 유의인 것의 주제가 되는 것이요, 유형 유의이면서 무형 무의인 것의 그릇이 되는 것이 기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부터 읽을 부분, 리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라는 이통기국에 대한 아마 설명이 여기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라는 말은 이통기국에 대한 설명이고, 이런 이통기국은 계속 이어서 보면 리는 무의고 기는 유의이므로 기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통기국을 주장했던 사상가 율곡이에 대한 설명 중에 율곡이와 관련된 거를 이 중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여기 나오는 이통기국과 연관되어 있고 율곡의 이기론을 잘 설명하는 구절을 보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기발 이승이다. 그러니까 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밖에 없다. 그리고 기 말고는 리는 움직일 수 없다. 리의 운동성을 부정했던 이 기발 이승 1도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디를 보냐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정이 선하게 되는 것은 맑은 길을 타고 천리가 바로 나와서 그 적절함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인의 예지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정이 선하지 못한 것은 천리가 탁한 길에 가려져 인의 예지를 해치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은 부여받은 기질이 다르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은 부여받은 기질이 다르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기질을 바꾸는 것이 수양의 핵심이다 주장했던 교기질을 주장했던 이의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을 찾아보면 기역번 기질을 바로잡는 수양을 해야 한다.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거 기질이 다르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질을 바로잡는 수양을 해야 한다. 기역번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니은 보시면 선한 정과 악한 정의 연어는 같지 않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같다라고 봅니다. 같다. 칠정이든 사단이든 또는 칠정의 나쁜 부분이든 뭐 사단이든 전부 다 그 연어는 같다. 무엇으로 같냐면 기, 발, 이, 승의 형태로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번 보시면 정으로 인해 인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정으로 인해 인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은 칠정입니다. 칠정. 네, 칠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칠정에 인해서 인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칠정 중에 선한 부분, 일명 사단으로 인해서 인이 실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칠정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하나 확인해 두시길 바라고 리을본 보겠습니다. 리을본 보시면 기질이 탁한 사람은 선행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질이 탁한 사람도 기질을 맑고 깨끗하게 한다면 선행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기읍과 디귿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의 정답은 2번이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한국 유교 사단과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면 해서 갑 보시면 사단과 칠정은 다 같은 정이지만 이름을 달리한 까닭이 없겠는가? 사단 칠정은 다 같은 정이긴 맞다. 다 감정이긴 한데 이름을 달리한 까닭이 없겠는가? 이름이 다르지 않겠냐?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연원이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은 그 연원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던 퇴계의 주장, 이황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을 보시면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누구죠? 율곡이죠. 칠정토 사단을 주장했던 율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갑은 이황, 을은 이라고 보시고 봅시다. 그 1번 도분까지 1번 보시면 갑은 퇴계는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일 뿐이다. 퇴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즉 율곡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보시면 갑 이황은 사단은 칠정과 구별하여 성이라고 해야 한다. 사단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여기 같은 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감정입니다. 잘 낚이는 게 이런 거. 사단은 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100%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사단 역시 감정이라는 걸 쌤이 아마 그 이황 설명하면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뭐뭐 하는 감정이라 쓰는 게 더 옳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 한번 여기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보면 율곡 2는 칠정을 없애야만 사단을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은 퇴계든 율곡이든 둘 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칠정은 그냥 따로 있는 거지. 이황 입장에서는 없애야만 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걸 확인해 두시고 율곡은 뭐 칠정포 사단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칠정과 사단은 모두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것이다. 뭐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감정이라 써주면 더 좋겠는데 뭐 것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단 칠정은 모두 기, 발, 이, 승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칠정 중에 선한 것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도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5번 보면 갑과 을 모두는 사단은 이가 바르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정이다. 사단은 이가 바라고 이발, 이기, 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칠정이 이제 기가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 이발, 이기, 수지라고 주장했던 이황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을은 틀렸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퇴계와 율곡의 사단 칠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을 보시면 쭈쭈쭈 보시면 인의 예지를 본심으로 온전한 덕이라고 한다면 다만 벽을 향해 고요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비추어 마음의 본체를 통찰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인의 예지, 일명 사덕이 만약에 인간 마음속에 있는 오롯이 내재되어 있는 덕이라면 그냥 단지 그 사단은 이미 내재되어 있으니까 인간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잘 달고 닦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덕은 내재된 것이 아니라는 사람의 주장이겠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마치 마음 안에 인의 예지 내 알갱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 성인들이 힘쓰는 바가 있었겠는가. 인의 예지란 실천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러면 누군지 알겠죠. 누굽니까? 다산 정약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의 예지는 실천을 통해서, 즉 사덕은 후천적인 거다. 사단은 선천적인 것으로서 덕을 형성하는 시작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단시설을 여기서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약용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인성, 마음 안에는 인의 예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거는 다산이 아니라 성리학자들이 예라고 대답할 것. 2번 보시면 마음의 본체만 보면 덕행을 행할 수 있는가? 이거는 본체, 마음만 잘 들어보면 착한 행동할 수 있는가? 성리학자도 아니고 다산도 아닌 왕수인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외무리라는 개념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3번 보시면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명령한 이치인가?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명령한 이치, 즉 성즉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산이 아니라 성리학자들이 주장할 거고, 4번 보시면 인의 예지는 후천적 노력으로 획득되는 것인가? 후천적 노력. 사단을 꾸준히 실천하면 사덕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 5번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덕을 부여받는가? 이건 역시 성리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에 대한 입장은 확실히 성리학자들과 비교해서 꼭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6번 보시면 유교사상과 가불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걸 찾는 건데, 가불 보시면 인성, 사람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러면 누군지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정약용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좋아하여 측은 사양의 마음이 있는 거고, 측은지심, 사양지심에 했던 사단 중에 그 두 가지는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측은 사양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악을 싫어하여 수호 시비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마음이 있어서 인의 예지를 이룰 수 있다. 이 네 가지 마음은 원래 갖고 있는데 이걸 꾸준히 실천해서 인의 예지라는 사덕을 만들 수 있다는 정약용의 입장이고, 을은 보시면 성에는 인의 예지가 있고 정에는 칠정이 있다. 인의 예지를 벗어나 성이 없고 칠정 외에 다른 정이 없다. 칠정 외에 다른 정은 없다. 칠정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칠정 외에 다른 정은 없다. 여기 계속 보시면 칠정 가운데 인욕에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 사단이다.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정약용은 사단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형성된다. 사단이 아니라 사덕은 이제 선을 좋아하는 마음, 즉 사단을 실천해야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2번 정약용은 사단과 달리 사덕은 노력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덕은 노력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네 가지 마음이 있어서 선을 이룰 수 있다. 아까 5번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은 시작점이다. 단시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보시면 이는 사단은 도덕적 본성이고 칠정은 일반적 감정이다. 본성, 사단은 결코 성이 아닙니다. 성이 아니라는 걸 계속 지금 여기 낚시성으로 계속 내는 겁니다. 사단은 성이고 칠정은 정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학생들이 두 개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낚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낚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이는 사단은 후천적 감정이고 사덕은 선천적 본성이다. 똑같은 말을 지금 바꿔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틀린 말이고, 5번 보시면 갑과 을 모두는 사단을 확충해야 본성인 사덕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단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확충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금 사단을 확충해야 본성인 사덕을 실현할 수 있다. 본성이라는 것을 아마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성이라는 단어를 빼면 이의 설명이 아니라 정약용의 설명이기 때문에 5번도 역시 틀린 설명으로서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두시고 그 이황부터 정약용까지의 개념은 서로 좀 비교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꼭 기출 문제들 아니면 여기 있는 문제든 아니면 수능 특강이든 꼭 확인하셔서 개념을 좀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